아예 유전 정보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면 안 까먹어.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려. 이거 아주 귀찮아, 아주 그냥. 어? 항상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싶죠? 어. 몇 페이지라고요? 227. 아까 225 아니었나? 5부터. 5부터 하죠. 예. 일단 이 호흡 경로, 나선호흡으로 백회에서 황정까지 숨을 들이쉰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척수 말단까지 끌어내린다. 이 호흡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나선 호흡부터 보자고요. 자, 앞으로 가요. 고개 접어놓고, 오십이. 자, 52 나선 호흡. 호흡도 몇 종류 호흡이 있어요. 뭐 피부 호흡도 있고, 뭐 흉식 호흡도 있고, 뭐 복식 호흡도 있고, 이제 나선 호흡도 있고, 이런 이제 호흡의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선 호흡 보죠. 나선 호흡은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생명 경로를 자극하는 호흡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머리를 이루는 중추신경과 이 몸통을 이루는 중추신경을 서로 연결하는 호흡이에요. 이게 나선 호흡이다. 나선 호흡은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범주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요 끄트머리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황정이라면 황정까지 끌고 내려가는 호흡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가 중황이라면 중황까지 끌고 내려가는 나선 호흡이 있고 여기가 중국이라면 중국까지 끌고 내려가는 나선 호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식의 호흡을 쉼 없이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익숙하게 길들이는 거예요. 아까 십념차관에서 우리가 념 수식관 했던 요 부분이 바로 이 호흡의 역량을 갖다가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어? 머릿속 중앙까지만 나선호흡으로 빨아들인다. 이거 우리가 옴자 수련하고 할 때 해봤죠, 그죠? 중구까지 빨아들인다. 황정까지 빨아들인다. 안몸 안에서 이 나선 호흡이 이루어지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억제 체계예요. 나선 호흡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신경이 억제되면서 여기서 가바가 분비된다 그랬지, 그죠? 가바가 분비되면서 피질 억제가 일어나는데 피질 억제가 일어나면 억제된 영역 안에서 무념이 기둥처럼 세워진다. 이렇게.
이렇게 무념을 만들어 놓고 무념의 상태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주시했어요. 반했어. 근데 이제는 이 무념의 상태를 유전적 형질로 바꾼다. 아예 이 무념의 상태를 내 유전자 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내 유전자 속에는 무념의 상태가 새겨져 있어. 우리가 다 부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내용이 다 우리 속에 있는겨. 요렇게 자극을 해주면 유전적 형질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극을 시켜주면 현재 인식한 무념이라는 경계가 유전적 형질로 내장이 되고, 이것이 유전적 형질로 내장이 되면 본래 내 유전자 안에 있던 무념의 형질이 깨어나.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무념이지. 뭐 애쓸 필요도 없어. 항상 무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다. 다만 이렇게 호흡이 들여지는 범위, 여기 요 신경을 놓고 여기까지 무념의 그 상태를 인식하고 유전적 형질로 해주고, 여기까지 또 유전적 형질로 바꿔주고, 여기까지 유전적 형질로 바꿔주고, 요 과정이 이제 절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꺼번에 쫙 되면 좋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중간기둥 이응이라는 그 발성은 백회에서부터 황정까지 한번 호흡으로 쫙 이렇게 억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발성으로 전체를 올려주고, 발성은 뭐냐? 신경전도의 활성화예요. 자, 호흡으로 이거를 쫙 억제시켜 놔. 그러면 앞몸이 아주 막 싫어. 응? 이 앞몸을 이루는 신경세포는 아주 엄청나게 이기적인 애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이기심, 이거 다 안몸 세포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세포. 뇌세포나 척수세포들은 엄청 이기적이야. 아주 막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기적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입으로 먹고 소화시키는 모든 거를 다 걔가 가져가. 나머지 몸한테는 아주 요맹큼만 나눠주고 맛있는 건 지들이 다 가져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는 얘들을 위한 거지. 실제로는 얘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요. 그러니 무념으로 쫙, 아이고 막 진저리 내기 싫어. 쟤들은 아이고 이것도 왜 이래 막 이런 상황이라고. 아이 그러다가 발성으로 이 해주잖아요. 부르르 떨어 좋아가지고. 아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얘들이 부르르 떨 때 나는 얘를 인식해. 어? 좋아하면서 부르르 할 때 나는 안몸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 호흡으로 신경을 쫙 억제시켜 놓고도 무념주로 인식하고 발성을 하면서 부르르 떨 때 또 인식해. 각성으로 의도로서 안몸의 상태를 조장하고 거기서 내가 목적한 성과를 갖다가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몸의 영역 중에서 유전적 형질을 지배하는 손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손해라는 놈을 자극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인식한 안몸의 위치나 형질 그리고 이 무념의 상태를 갖다가 아예 유전적 형질로 심어놔. 그게 이 발성의 목적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억제하고 활성화시키고 억제하고 활성화시키고 우리 전선 신경은 전선하고 똑같은데 전선 굵은 게 전기가 많이 통해요? 얇은 게 전기가 많이 통해요? 굵은 거, 그죠?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안몸은 전선이 얇아. 이렇게 훈련된 안몸은 전선이 굵어져요. 엄청난 게요. 하버드에서 달라이라마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하버드 과학자들이 뇌가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마음이 뇌를 만든다. 그 중국 어디 있어?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뇌를 이제 그 자기 공명 촬영을 했어요. 뇌파를 측정하고 뇌 구조를 촬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전두엽이 한 껍질 더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정상인들보다 전두엽이 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뇌파는 감마파야. 감마파라는 건 뭐냐면 이 파동의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응? 생각의 속도가 다른 사람의 몇 배를 초월해. 그걸 보고 과학자들이 예, 맞습니다. 예. 뇌가 마음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달라이라마 제자는 발성 수행자였어요. 티베트 스님도 어렸을 때부터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지? 평생 그 수행을 한 거예요. 이미 그 수행을 하면 뇌구조와 신경구조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신경의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상근기가 될 수 없다. 특히 이 안몸을 이루는 신경구조를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엔 퇴화돼서 중풍이 오든 치매가 되든 이러잖아. 그렇잖아요. 자꾸 써가지고 이렇게 얘를 갖다가 증장시켜주면 그게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모든 노화는 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뇌가 늙으면
뇌세포 재생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 영의 몸과 혼의 몸이 깃들어 있는 이 안몸의 신경 구조를 두툼하게 해주고 그 안에 내장된 영의 정보와 혼의 정보, 8식과 7식의 정보가 좀 더 원활하게 내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게 지금 이 이자 발성의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할수록 한 번 더 하면 더 할수록 도로가 넓어져요. 선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두껍게 하려면 많이 하고 많이 하시겠지 뭐. 달라이라마 존자는 동굴 소리가 나요. 그 본래 그 티벳의 그 발성 수행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예요. 정종 무상 스님이 신라 때 중국으로 갔다가 티벳으로 가서 이 발성 수행의 수행 체계를 갖다가 이제 전해주는데 이 뿌리가 가야예요. 가야. 장유화상이 허황우를 가야국으로 데려와서 시집을 보내면서 장유화상이 갖고 왔던 밀교 경전, 그게 티벳 밀교보다 거의 한 600년 더 앞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에 가야 밀교가 전해졌고 그 가야 밀교가 역으로 다시 티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정종무상 스님이 티벳에 전한 이 인성연불 체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발성 체계하고 비교하면 너무 뒤떨어져요. 그 당시에도 이 체계가 거의 사라진 그런 상태였고, 정종무상은 그 발성을 하면서 발성이 끝난 다음에 무념, 무억, 망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념, 무억, 무억은 무심과 같은 얘기예요. 추억하지 않는다.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무억. 망망. 마주보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마주보고 능연하면서 망망.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측천무 당시에 3,000명의 제자를 깨닫게 했다. 중국에서. 그리고 티벳으로 건너가서 그 수행법을 티벳에 전한 거예요. 그게 티벳은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거고, 오히려. 정토수행 체계 안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어떤 수행 체계가 정토 16관에서 다루어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 수업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처음에 저 생각 안 했어요.
문자관의 체계가 돼도 되고 16문 이 책 제가 쓸 때요. 여기다 16문자관을 왜 안 넣냐면 너무 길어서. 아유, 저 16문자관 하려면 책을 5권을 써야 되는데 아유,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금강산매경을 먼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6문자관을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정토 16관을 하면서 16문자관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것도 참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아. 예. 자, 봐요. 저와 같이 생명 경로를 자극하고 뇌와 척수를 저와 같이 연결한다. 그 결과는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제 경로를 갖다가 최대한 크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나선 호흡을 하는 2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목적은 기점을 세우는 것이고, 2번째 목적은 무념을 증득하는 것이에요. 기점은 이제 단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생명 에너지를 운용하는 이제 그런 각각의 그런 지점을 말하고, 이 각각의 지점에 그 기점에 나중에는 우리가 부처님과 또는 보살님과 동법계를 이루는 이제 그 수행을 하게 돼요. 나선 호흡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뇌와 척수고,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뇌, 교뇌, 연수로 이루어져 있고, 중뇌, 교뇌, 연수를 뇌줄기라고 해요. 척수는 경수, 흉수, 요수로 이루어져 있고, 요수 아래로는 천수가 있고, 육체 생명의 주체가 뇌와 척수다. 육체의 몸에는 12개의 기점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기점이 백회고, 2번째 기점이 중앙이고, 3번째 기점이 중국, 4번째 기점이 황정, 5번째 기점이 회음, 6번째 기점이 미심, 7번째 기점이 중심, 8번째 기점이 하단전, 9번째 기점이 옥침, 10번째 기점이 영대, 11번째 기점이 명문, 12번째 기점이 황중이에요. 이 기점의 명칭과 위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워두셔야 돼. 이것이 안몸과 바깥몸을 이루는 12개의 자리예요. 이 12개의 자리로 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틀을 갖춘다. 생명나무를 이루는 12개의 기점이에요. 나선호흡과 자응발성법을 활용해서 12개의 기점을 세운다. 12개의 기점은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기둥, 앞기둥, 뒷기둥이 그것이다. 요 12개의 기점과 이 3개의 기둥, 이거는 이제 요가에서는 차크라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나누어서 구분하고, 중국의 도가에서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소약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약을 이제 연결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래는 이제 중간기둥 6개 기점, 앞기둥 3개 기점, 뒷기둥 3개 기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생명나무를 이루는 12개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점들은 육체 안에 만들어지는 기점들이고, 이것은 세워주지 않으면 소실돼요. 그리고 가동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자극을 통해서 세워줘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호흡과 발성을 통해서 한다. 이제 그 말이죠. 백회, 중앙, 중국, 황중, 황정, 회음이 연결되면 중간 기둥이 세워진다.
미심, 중심, 하단전이 연결되면 앞기둥이 세워진다. 지금 요 중간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지금 이발성이에요. 예? 이 발성을 통해서 이 6개의 기점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오면서 자극을 한다. 그래서 안몸을 이제 인식한다는 거예요. 미심, 중심, 하단전, 요게 앞기둥이고, 옥치명대, 명문이 이제 뒷기둥이에요. 각각의 기점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발성수행법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무념의 증득은 신경 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간기둥 경로가 억제되면서 무념이 증득된다. 나선호흡으로 두정부 피질이 자극되면 가바가 분비되면서 신경이 억제된다. 가바의 분비 범위를 둘숨으로 조절하면서 무념을 증득한다. 기점을 세우는 것과 무념의 증득은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백회 기점 세우는 법, 중황, 중국, 황정 기점 세우는 법, 이 앞기둥에 이제 또 세기점 세우는 법, 뒷기둥, 세기중 세우는 법, 이제 요런 각각의 그런 이제 기법들이 있어요. 우선 백회기점, 중간기둥에서 이제 백회기점 세우는 법, 12개의 기점 중에 첫 번째 세워지는 기점이 백회고, 백회기점을 세울 때는 엄지손가락의 굴곡과 코호흡의 감각, 백회의 살갗 감각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엄지손가락을 굴곡시키면 후각신경과 상악신경이 함께 반응하고 미심과 두정부 피질이 함께 반응한다. 이 엄지손가락의 굴곡, 이 엄지손가락의 굴곡으로 미심, 두정부 피질, 상악신경 이것을 갖다가 동시에 자극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굴곡을 시키면서 미심 그리고 이 상악신경 그리고 두정부 피질 여기를 보는 거죠. 미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렇게 구부려지면서 여기서부터 중앙 쪽으로 안쪽으로 감각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두정부 피질이 또 백회에서부터 밑으로 함몰되듯이 쭉 들어가. 그리고 뒤통수에 시각 피질이 같이 반응해요. 시각 피질의 반응과 미심에서부터 머릿속 중심부로 들어가는 감각이 서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뒤통수로 나와서 등 쪽을 타고 등줄기를 타고 쭉 꼬리뼈까지 내려가게 되고 두정부 피질에서 들어가는 감각은 그 두정부 피질 바로 아래쪽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아래로는 회음하고 연결이 되고 이 시각피질, 미심과 서로 이제 중앙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손가락 운동을 병행해서 기점을 세울 때와 이 손가락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기점을 세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거는 그냥 움직여 줌으로써 그 자리가 저절로 자극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요 수인법이 대단히 중요해요. 부처님이 이러고 있잖아. 그죠? 이거는 정지된 동작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벌렸다가 이렇게 오므리는 연속 동작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수인이라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점의 생명 에너지를 원하는 자리로 이동시키고 그와 같은 생명 에너지의 이동 시에 나타나는 무념 무심과 업식의 그 상태를 갖다가 지켜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이 필요하다. 호흡법, 인법, 그리고 관법, 그 다음에 발성법, 이 네 가지 법이 인성연불, 소위 범패라고 하는 인성연불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이 네 가지 법이 병행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신경도로의 확장이 가장 빨리 왕성하게 일어난다. 엄지손가락 첫째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미심의 느낌을 관찰한다.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미심의 느낌을 관찰한다. 자, 요거 해보자고요. 양손.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여기다 마음을 두어요. 여기 미심. 그 느낌을 지켜봐요. 자, 천천히 구부려요. 천천히 구부리면서 최대한 새끼손가락까지 거기까지 최대한 구부려봐요. 최대한 구부려서 손가락에 딱 요 손바닥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닿게 하고 그 상태에 멈춰서 그 다음에 미심의 상태를 봐요. 다시 손가락을 천천히 펴면서 미심의 상태를 보고 자, 다시 또 천천히 구부리면서 미심의 상태를 보고 손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또 미심의 상태를 보고 자, 여기까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인식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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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떼서 펼 때는 시선이 바깥쪽에 두어지죠. 그리고 손을 구부릴수록 시선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딱 손을 구부려서 멈추면 뒤통수 쪽으로 시선이 가 있지, 그죠? 네.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시선의 방향이 그렇게 바뀐다. 이 미심에서 후각신경이 대뇌 기저핵 쪽으로 들어가고 엄지손가락을 굴곡시키면 그 후각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감각이 뇌 중심부 쪽으로 이어져요. 그 자극을 따라서 시선이 저절로 뒤통수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펴면 다시 미심으로 와서 완전히 펴졌을 때는 시선이 요 바깥쪽으로 향해지는 거죠. 그때 에너지의 요동은 나선으로 이렇게 또아리 틀면서 들어가요. 이 나선 호흡의 그 법칙은 이것은 순리를 따른 것이다.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구조물은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땅구멍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눈동자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귀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코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 왜 그러냐? 나선으로 에너지가 응집이 되면 그 나선으로 에너지가 응집된 그 끝 지점에 우리 생명의 이 수명과 호흡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아주 작은 생명들이 그 끝점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소마티드라고 그래. 소마티드. 이 공간 중에 있는 아주 미세한, 우리말로 하면 이거를 백이라 그래요. 영혼 백. 백. 그 백이 전자가 나선으로 운동하는 그 끝 지점에 모여. 우리 몸은 백을 필요로 해요. 그 백이 제공해주는 에너지가 충분하면 우린 건강하고 똑똑해져. 우리 몸을 이루는 저 주인, 재, 안몸, 아주 이기적이네. 재는 몸의 구조를 다 나선으로 만들어서 소마티드가 최대한 많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조건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숨을 쉬어도 숨이 코로 들어가고 몸으로 피부로 들어가는데 저절로 나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최대한의 소마티드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한 그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후각신경이 작동을 하면 에너지의 응집이 나선으로 일어나. 응? 들어갈 때, 뱉을 때. 예. 들어갈 때, 뱉을 때.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는 자동으로 반응하고 들어가고, 굽히면 들어가고, 펴면 다시 표출이 돼요. 그거를 요 운동만으로 자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미신기점과 중환기점과 이 옥진기점이라는 이 뒤통수기점, 이 사이를 엄지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도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무념이야. 그 경로를 주시하고 있는 그 시간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자, 이제 거기까지 인식을 했어요. 3번 미심이 조여드는 느낌을 관찰한다. 이것은 이제 나선으로 에너지가 응집되는 거예요. 미심의 느낌과 백회의 상태를 함께 느낀다. 자,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요 후각신경과 백회의 부정부 피질이 같이 반응해. 이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 자, 후각신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두 쌍이 들어가요. 큰 후각신경이. 여기 이제 작은 후각신경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코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후각신경이 이렇게 쫙 해서 반응을 하면 요 두정부 피질의 요 피질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피질 세포들인데 요 피질 세포 중에서 요 영역의 피질 세포들이 이렇게 수축이 돼요.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우산 있죠? 우산 손잡이요. 우산 접은 거예요. 이거를 카발리즘 수행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론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아론의 지팡이가 세워졌느냐. 이게 이렇게 딱 세워지면 이게 뭐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념주라고 불러요.
요게 요 지팡이 손잡이가 뱅그르 이렇게 돌아. 그러면 요 백회를 기점으로 요런 이제 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결국에는 호흡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중황까지, 이 중황 기점까지 나선 호흡의 경로가 열리는 것은 엄지손가락의 운동만으로 가능하다.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까지 최대한 굴곡됐을 때 이 신경이 자극을 받고, 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에는 에너지 요동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감각과 요 감각이 서로 공명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중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깔때기가 돼. 이렇게. 이런 깔때기가 돼요. 이런 깔때기가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자놀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뒤통수까지 이렇게 딱 하나의 띠가 만들어져. 이게 뭐냐? 손오공의 머리띠야. 어? 삼장법사가 손오공 촥 씹어주지, 그죠? 그러면 손오공이 어떻게 돼요? 어? 아빠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아파 죽는다고 그러고 신성을 못 쓰잖아. 그지? 예. 네. 그러니까 무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대뇌 피질 전체를 억제시켜 가지고 대뇌 피질 전체에서 무념이 조장되도록 한다. 그게 손오공의 머리띠요.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깔때기, 그 다음에 손오공의 머리띠. 그게 요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백회기점, 미신기점, 중황기점, 여기 옥친기점, 이 네 개의 기점 안에서 일어나는 무념의 진보요. 아론의 지팡이, 깔때기, 손오공의 머리띠. 긴고주문을 외운다고 그러죠? 긴고주? 이게 요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무념의 진보예요. 엄지손가락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져. 이 운동, 이 운동, 이 운동.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9시가 많이 넘었나요? 아. 9시 14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